자,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중에 다섯 번째.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중개사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분양자들의 연락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여서 위임장을 받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 또는 그 직원, 그 사무실 직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부동산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임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위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위임 또는 위임장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작성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동산 중개사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본인은 여기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 그런 구분 소유자 확인하니까 맞긴 맞아요. 또는 수부장자라고 맞긴 맞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라는 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있는데 엄청 어려요. 나이도 어립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걸 막 주관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20대,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총회를 연다고 하면서 하자소송 한다면서 이걸 주관하는 것,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연차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걸 주관한다는 게 드문 일입니다. 또는 어떤 법인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 이것도 드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든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오픈 카톡방, 밴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 모읍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 연락처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보내가지고 사인한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체 알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카페, 오픈 채팅방, 오픈 카톡방, 밴드 이런 것들 좀 유의하게 지켜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순수한 목적을 만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카페나 밴드, 오픈 카톡방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인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직원인지 또는 다른 위탁관리업체 사람인지 이때 위탁관리업체 직원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하자소송 전문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 관계자인지 법무법인 직원인지 기타 브로커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제7번째. 이렇게 선동적인 문구 사용해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해야 합니다. 절대로 뭐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선동적인 문구,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합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키 불출할 때 동의서, 관리규약 동의서, 관리계약 동의서 또는 위임장 이런 거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이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걸 서명하라고 하면은 이걸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키 불출과 동시에 동의서 서명하라고 하면은 동의서 서명 안 하고도 키 불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 불출 거부할 때는 경찰 불러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행사, 시공사 또는 관리회사 누구라도 키 불출하고 이런 동의서하고 교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교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동의서 안 써주면 키 불출 안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다투거나 일일이 불러서라도 내 업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동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오피스텔 헌터인지 여부를 한번 유의 있게 보시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제8번째.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 관리단 집회 이런 것들
전문적인 용어를 수월하게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걸 몇 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관리단, 관리위원회, 과단 집회, 여러분들 총회란 말이 더 익숙하지, 이렇게 집회라는 말씀 익숙하지 않죠. 저도 처음에, 제가 거의 최초의 집합건물 이런 분쟁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저도 처음에 과단 집회, 이런 표현이 되게 생소했어요. 집회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총회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법에는 집회라고 돼 있으니까 이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집합건물 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이걸 여러 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좀 안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 경험들을 해온 오피스텔 헌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라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과단 집회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일반인들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알죠. 저 같은 사람이야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집회 쓰지만, 일반인들이 과단 총회 이런 말 쓰지 무슨 집회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 쓴 얘기는 이분은 집합건물법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또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과단 집회를 개최하여 이런 용어를 쓰고요.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 선임, 집합건물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관리규약을 지정하며, 관리규약, 이것도 법에 나오는 법정 용어예요. 어떤 분들은 규약, 정관 이런 표현을 쉽게 쓰는 것이지 관리규약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걸 쓰신다는 거는 이 법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를 수월하게 사용하고 언급하는 것, 이거 약간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면의 법 전문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9번째, 관리업체 교체를 쉽게 언급해요. 현재 관리업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다,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교체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막연을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체 교체를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어떻게든 관리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이유로 그냥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체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이 쉽게 관리업체 교체를 생각할까요? 일반 분들은 너네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네 일단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나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를 교체하거나 스스로 좋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자, 이거는요, 그 배후에 다른 관리업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배후에 다른 관리업체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마지막 10번째,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 상가, 명품 오피스텔로 만들겠습니다. 인근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 최고로 좋은 건물 만들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거의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도시 최고의 명품 상가와 오피스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의 시행사급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시행사, 관리회사,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결국 이면에 관리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 헌터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오피스텔 헌터가 아닌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대예요. 불량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어떻게 구분 소유자들을 방해하는지, 수분양자들을 방해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횡포,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서명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전자서명 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검은 관리에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께서 제보 주시거나 또는 연락 주시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